네, 정치 신세계 이제 오늘 2부 주제는 바로 2021년 엉망진창 민주당 대통령 경선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정말 그 지난 경선 대단했었죠? 네, 대단했었습니다. 예.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아 진짜 그래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는 이 2021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을 윤갑표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정말 돌아보기 싫었고요. 원고 정리를 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지고 아 진짜 정말로 혈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참 네. 반칙을 써. 근데 민주당의 스탠다드한 정치는 경선 과정에서 내부 선거 네. 과정에서 다소 불리한 일이 있더라도 포용을 보여주고 양보를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지율을 오히려 더 올리는 전략을 네.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꼭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음. 근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칼을 뒤에서 찔러대고 심판이 나와서 한 편을 걷어차고 네. 이렇게 나오면은 또 이 얻어 터진 사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번만 넘어가자. 설마 다음에 또 그러겠어. 근데 설마 다음에 또 그래서를 정말 쉬지 않고 하니까 이제는 이미 판세가 기울어 가지고 네.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슬픈 경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모두 다 취합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제 엉망진창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한번 모아봐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이제 경선 연기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네네. 굉장히 창궐하던 시기였고 또 당시 유행하던 코로나는 지금보다 중증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코로나였었죠. 경선 연기 쪽이 명분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께서 경선 연기를 주장을 했고요. 이재명만 반대를 했습니다. 자, 이때 또 경선 연기를 이야기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으쌰으쌰 모이면서 막 이름도 외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모두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죠. 국힘은 후보를 상당히 늦게 뽑는데 예, 10월에 뽑습니다. 민주당은 일찍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뭐야? 잠깐 지지율 오르겠지. 커미션 네. 받겠지만 맥이 쭉 빠진 상태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마라톤이 아니라 진짜 좀 단거리, 중거리에 가까운데 네. 이걸 마라톤처럼 맥 빠지게 가게 생겼으니 흥행을 위해서라도 이거 조금 타이트하게 붙이자. 그렇죠. 물론 개딸들이 듣기엔 좋은 논리는 아니지만 충분히 중도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 설득력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당시 민주당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게 더 설득력이 있네라는 쪽이 훨씬 더 많아서 경선 연기파들이 좀 자신이 있었어요. 네. 자신 있었는데 이길 수가 없어. 지도부가 이 모양이면. 아, 그렇죠. 자, 이때 또 5월 달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했었고요. 네. 자, 그런데 좀 상황이 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5월 달, 6월 달, 7월 달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온갖 단점들이 라이브로 네. 예,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가게 되니까 갑자기 네, 경선을 5주 연기합니다. 네. 그랬었죠. 네. 연기해요. 네. 7월 초 분위기가 어땠냐면 진짜 꼼꼼하다. 자, 이낙연이 국민 면접 1위를 했어요. 그 이낙연이 지지율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왜 했냐? 너무 아닌 거야,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뭐 특히 이재명 후보는 바지춤에 손을 집어넣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넣고 뭐 어디 긁고 뭐 하여튼 뭐 바지 내려요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하니까 이낙연 지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5주 연기해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죠. 네. 이제 한 사람을 위한 정당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또 경선이 새로 세팅이 되고요. 자, 지역 순회 경선하는데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제주, 호남을 묶어서 시작을 했었죠. 네. 제주부터 시작하거나 호남 이렇게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피크 찍고 네. 마지막에 서울에서 하게 되는 게 전통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충청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충청도가 충청부터. 자신이 있었나 보죠. 예. 자, 충청도는 지금 쌍방울 예. 후원 단체 이런 단체들이 충청에 기반을 뒀던 아태 충청 혁신 포럼인가? 네. 걔들이
확실하게 잘 다져놓았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기세를 꺾고 들어가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대선 결정 조직에 충청권 의원들이 전진 배치가 됐거든요. 그리고 상당수가 모두 다 이재명계였었죠. 네네. 그리고 이해찬, 네. 세종시 그리고 이쪽 충청도 맹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승리를 다짐할 수 있는 곳에서 압도적인 파워를 보여주고 이걸로 기선을 제압해서 들어가자. 이게 바로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뭘 이렇게까지 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특성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뭐 이낙연 지지자들이랑 이재명 지지자들이랑 많이 싸우니까 네.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 전통 지지자들은 아우 난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고발을 열심히 하고 그 죄가를 얘기해도 네.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하여튼 1등 밀어줄게요. 이기 때문에 1등 분위기를 처음부터 꽂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등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압도적으로 조직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이거 진짜 환장했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투표가 너무 복잡했어요. 투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몇 번을 특집 방송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볼까. 근데 이거 설명하고는 나도 돌아서만 까먹고요. 네. 들으시는 분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쌍방울 사람들 아니면 이해 못하는 그런 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요. 봐. 자, 먼저 온라인 투표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받는 ARS 투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거는 ARS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는 ARS와 거는 ARS가 매번 바뀌어요, 번호가. 번호를 왜 바꿔? 매번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다 칸마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차 국민경선, 2차 국민경선, 3차 국민경선 이게 또 따로 다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거 저 웹자보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떠 있죠. 예, 1533 2598, 1533 2535, 1670 3274, 02850 9093, 02850 9085, 02149 4136, 그리고 02149 4126, 02149 4136, 080 850 9093 번호가 다 달라. 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선거에서 누가 유리하냐? 네. 문파들 선거 독하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력을 다해 전파하는 건 다 압니다만 네. 이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가면은요 고도의 훈련된 채팅방에서 지령 딱 하면 따다다다닥 전국막으로 네. 아니 무슨 저희 이재명네 단톡방들은요 무슨 지부 무슨 조직을 했다면 무슨 지부 충청지부 세종지부 이래요. 그러니까 버튼 누르면 빠바박 작동되는 조직이 많이 이길 수 있는 이게 정상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때 윤가필 소장님도 트위터에 엄청나게 이거 번호들 랩잡아 올렸죠. 그 몇 개를 올려? 여기 오신 분들 다 그거 하셨죠? 네. 그 미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게 또 번호가 왜 달라지고 또 그 번호가요. 일주일 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야. 경선하기 2, 3일 전에 나와. 맞아요. 아니 그거 미리 알려주면 안 돼? 일찍 나오면은 문파들이 외우잖아. 외우지 말라고. 이게 그러니까 네. 선거 치르고 다들 이렇게 분노를 추스르기도 하고 잠깐 쉬는 동안에 네. 저쪽은 벌써 다 돌아가는 거야. 어. 번호 백날 만든 뭐야. 게다가 번호들 보면 태반이 막 스팸으로 지정돼 있고 맞습니다. 일부러 그런 번호 구해라도 못 구하겠다. 자, 022149 4126은 이 경선 번호였었는데요. 후즈콜에서 대출 안내로 네네. 저장이 돼 있었어요.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거 투표기를 한 번을 놓치는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 문파분들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 지지자분들께서는 조직이 없으니까 원맨으로 혼자서 30명, 100명 모집을 했잖아요. 네. 30명, 100명한테 다 전화해야 돼. 다 연락해야 돼. 연락하잖아. 그러면 연락하는 숫자만큼 또 질문 와. 그러니까 지쳐. 돌아버리는 거야. 자, 근데 제가 당시에 번호가 왜 이렇게 계속 바뀌냐. 그래서 뭐 캠프에도 문의하고 그리고 또 뭐야 저기 당에도 전화해서 문의하고 네. 이거 야료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 했더니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건가? 내가 너무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나? 하고 생각은 했는데 그럼 다른 당은 어떻게 한답니까? 다른 당이요. 다른 당 보여드릴게요. 자, 국민의힘은요. 번호가 딱 2개입니다. 모바일은 02523-1390, ARS는 026292-4792. 딱 2개야. 딱 2개. 두 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 523-1390으로 전화하면 링크가 와. 그러면 투표하면 돼요. 끝. 네.
ARS는 02-6292-4792 여기로 전화 와. 그 걸면 돼. 투표하면 돼. 끝. 일부러 그런 거지 니네. 일부러 그랬지. 이거는 저기 난 이재명 내 이재명 캠프에다 따질 문제라기보다는 당시의 선관위 네. 그리고 지도부 니들 왜 그랬니? 이거는 내가 그동안 많이 질문했지만 이제 더 이상 질문 안 해. 검사한테 대답해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열받았던 거는 온라인 투표가 개판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온라인 투표. 그러니까 네네. 그 특히 문파분들 같은 경우는 IT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해서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바로바로 투표하는 걸 가장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천신만고 끝에 어쨌든 접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대로 투표를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바로 이런 메시지가 떴거든요. 투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거 내가 그때 캡처한 거야. 아니 이게 혈압. 자 지금 뭐 접속이 폭주하면 안 됩니다. 네. 접속이 폭주해도 이겨내야 돼요. 음. 이거는 분산 서버 쓰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접속이 폭주되면은 그 접속을 이겨낼 수 있는 서버를 쓰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망을 늘려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되지만 만약에 폭증하면 에러 메시지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지금 뭐 접속이 폭주가 예상되오니 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정석이죠. 근데 투표 대상자가 아니래요. 그럼 우리야 이게 뭔 개소리야 내가 당원인데 이러지만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 내 투표 대상자 아니네. 안 됐나 보네. 시도 안 하죠. 제가 음모를 진짜 싫어하는데 노렸어. 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자, 거야. 그러면요. 벌써 예를 들어서 한 30명 정도 내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ARS 번호 때문에 한번 연락을 합니다. 네. 그리고 30번 설명을 해요. 그런데 투표 대상자가 아니라는 연락을 그러면 그나마 나 이거 투표 대상자 아니라는데 어떻게 된 거지? 캡처해서 카톡으로 왔어. 그럼 그것도 응대를 해야 돼. 그거 네. 또 한 번 해보라고 해요. 근데 이따가 또 해서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려면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방에서는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면 끝나잖아. 저쪽도 지금. 근데 우리는 뭐야? 현생은 어떻게 살아? 게다가 베프가 그래도 짜증 나는데 서로 네. 짜증 나는데 내가 저기 야쿠르트 아줌마 저기 권투 도장 아저씨 한테 영업한 거는 일일이 커뮤니케이션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안 다 되지. 버린 거야. 버린 우리 거지. 영업 열심히 했는데 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 그 정도 트래픽도 감당을 못해? 온라인 투표 사이트라는 게 여기서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가에 가서 텍스트 보고서 클릭만 하는 건데 이것도 감당 못한 트래픽으로 무슨 투표 관리를 했으며 설계 하나 에러 아니야? 진짜 설계 하나 에러? 그리고 두 번째, 에러 메시지가 접속이 폭주하고 있으니 다시 시도하십시오라고 나와야지 어째서 투표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이 업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공식 성명이 나와서 이런 오류가 있으니 다시 한번 시도를 하십시오라고 공식적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감나면서 다 간 거야. 아니 그리고 거기서 왜 이재명 지지자들은 왜 얘기 안 해? 이재명 후보는 1위였는데 그러면 가장 데미지가 클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걔들은 다 알거든. 이제 하나의 추론이고요. 예. 자, 그러면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국민의힘은요. 이제 일단 여기 민간 업체가 한 거잖아요. 민간협회. 아마 검증도 안 된 업체가 있어 이런 사고가 많았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떤 업체예요? 국민의힘은 K보팅을 썼습니다. K보팅. K보팅도 어디 저 민간 업체야? 아닙니다. K보팅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보팅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썼습니다. 여기 서버 떨어질 일 없죠. 여기 서버가 떨어지면 대한민국 IT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망한 거예요. 여기 서버 안 떨어졌고 오류도 없었고 그 다음에 투표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 대상자가 아니면 나왔겠지.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K보팅으로 깔끔하게 해결을 했죠. 아니 이거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업적인데 왜 이걸 민주당이 안 쓰고 국민의힘이 야당이 이걸 쓰냐고. 진짜 민주당 왜 그러냐? 야. 저것도 수사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열혈 지지자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정말 한번 직접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윤령 가수님 통화해서 자, 열혈 지지자 얼마나 고생했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잠시만요. 볼륨을 키워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윤가피 소장님도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카피님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그래 한번 저기 또 뵈야 되는데 말이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민주당 지난 대선 경선 엉망이었다는데 와,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아, 그때부터 약간 화병이 생겨서 네. 한이 맺힌 게 아닌가 네. 싶고 또 찾아보니까 작년 딱 오늘 10월 14일이 네. 이낙연 대표님 그 대산 빌딩 앞에서 해단식 한 날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해단식 하던 날이죠. 그날 막 진짜 울며 음. 불면서 했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참 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나 네. 그랬으면은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한이 맺히거나 그거 가지고 화가 나지는 않을 텐데 민주당이 급속도로 이렇게 정말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망가지고 망하기 시작한 게 그 대선 경선 때가 아니었나 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 ARS 번호 여러 개인 거 예. 정말 힘드셨죠? 이 영업하신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거. 제가 그 정신 나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네. 이제 아는 사람들을 다 이미 1차, 2차 때 다 동원을 했어서 나중에는 막 3차 때는 당근하면서 모르는 분한테 몇십 명을 하고 막 예. 그 팔면서 하기엔 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눔하면서 막 나눔. 그거를 약간 전도 피라미드 비슷하게 네. 했었는데 되게 구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 바뀔 때마다 왜 음. 뭐 안 와요? 그쪽에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네.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뭐 이렇게 가끔 연락하는 분들 생기기도 어. 했는데 진짜 참 구질구질했죠.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거 좀 시스템 이상하고 뭔가 있는 거 아닌가 했던 게 요즘에 뉴스로 나오면서 쌍방울 관련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좀 별걸 다 했다. 별걸 다 했다 싶기도 하고 네. 이게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을까? 어떻게 밝혀질까 싶기도 하고 네. 요즘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도비님 우리 채팅창 들어오셨는데 도비님 같은 네. 경우는 전도하면서 구멍가게 이렇게 미용실 이런 데서 300만 원인가 쓰셨다고. 맞아요. 조비님도 정말 많이 긁었다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인연을 만들고 영업을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오류가 일어나면 다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그렇죠. 설명할 때 이제 너무 힘드신 거죠. 이제 구구절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우리 문파들이 다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생활이자 어떤 네. 표를 위한 정말 최선. 예전에 그 어떤 선거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에너지를 말씀해 주신 대로 공정한 경선 관리, 공정한 게임 네. 운영을 통해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으면 네. 예, 또 다른 어떤 정치 상황이 펼쳐졌을 텐데 이걸 망친 건 바로 1위 후보와 당시 1위 후보를 적극적으로 편을 들던 지도부가 당대표. 엉망진으로 그렇죠. 만든 것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 현재에서 고생했던 우리 김일란 교수님 목소리 오랜만에 뭐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본데 다시 한번 스튜디오 모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공개 방송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아, 네. 두 분 같이 계신 모습을 보니까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종종 이런 시간 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내가 더 물어볼 게 있었거든요. 네. 있는데 내가 들어가세요 해서 끝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거 사전 인터뷰를 하는데 막 호흡곤란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아유.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거 1년 지난 일이니까 좀 드라이하게 갑시다. 나 진짜 그냥 기록만 한다고 생각합시다. 뭐 감정 이것도 너무 많이 싫지 말자. 그래. 나도 힘들어 지금. 근데 이거 정리 한번 제대로 하긴 해야 돼. 예, 왜냐면은 정리만 하자. 이게 유튜브에 안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세상에서는 유튜브에 안 올라와 있으면 이 세상에 없는 게 돼버려요. 없는 게 돼버리는데 지금도 우리도 가물가물하잖아요. 가물가물한데 이거 지금 살펴보니까 다시 한번 빡이 치면서 화가 나면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됐지라고 이 역사의 잘못된 사실을 기록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한 뭔가를 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귀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현장에서도 황당한 일들이 많았죠. 네. 자, 일단은요. 장소 변경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장소 변경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좀 번듯한 데로 아니면 좀 접근성이 좋은 데로 장소 변경이 되면 좋은데 점점 외진 데로 장소 변경이 되는 거죠. 경선 지역 유세 현장이.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일단은 오크밸리 네. 리조트 여기가요. 원주 시내에서 대중교통으로 가려면은 3시간 18분이 걸립니다. 20km 떨어져 있는데요. 아, 그 정도야? 원주 시청에서 22분을 걸어서 61분 동안 버스를 타고 가고요. 115분 도보를 해야 돼요. 즉 대중교통으로 못 가요. 아니 여기서 왜 해요? 그리고 이때 코로나가 굉장히 그 심하던 때라서 큰 장소 많이 빌릴 수 있어요. 빈데 많아요. 근데 지금 봐요. 원주 시내에서 대중교통으로 가면 3시간 18분이니까 못 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못 가는 거지. 115분을 걸어야 돼. 115분 걸을 수 있어요? 산속에서? 아이고, 내가 걸을 수 있긴 한데 한 3달 걸리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열린 거는 제주 난타 호텔에서 했는데 아니 제주 난타 호텔이 제주 시내에서 역시 15km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서 제주도 분들 만났어요. 만나 얘기하는데 어머 저도 여긴 처음 와봐요. 이런 데가 있었네. 뭐 이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그냥 운영 미숙으로 봐야 되겠죠. 그 운영 미숙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런다고 뭐 누구한테 더 유불리는 아닌 장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세세하게 세팅하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해봅니다. 근데 운영 미숙 또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경선을 민주당이 몇 번 했어 지금까지? 경선 한두 번 해봐 진짜. 한두 번 해봐요. 그리고 이전에는 지역 유세 경선 잘했잖아요.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경선 때 얼마나 괜찮았어요. 축제였죠. 축제였고 잘했는데 정말 추억도 많이 남았는데. 왜? 이게 대중교통으로 3시간 18분, 도보 115분으로 가는 데를 왜 해? 그리고 진짜 정말 황당했던 건 정말 투표가 다 끝났어. 그런데 연설을 해. 투표 다 하고 연설 듣기. 그게 그 민주당 입장이 뭐 딱히 있었나 근데 왜 이상한 짓을 자꾸 반복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우리가 이제 의심했던 거는 네. 이재명이 하도 컨텐츠 없고 연설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 코스에서 하면은 그동 뭐 강원이야. 그럼 강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서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차라리. 그렇죠. 서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나중에 뭐 하이브리드하게 후보들 연설을 해요. 이게 6분 정도씩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가 또 더 많은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제가 사실은 강원도에도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만 원래 또 제가 서울에서 또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또 다음 경선 지역 얘기를 하는 거야. 강원도 사람들 모아놓고서 당연히 뭐 코미디를 하자는 거야. 근데 이거는 확실히 의심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이 연설을 제일 못한 건 분명히 제일 못했죠. 사실입니다. 제일 못했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연설을 못하는 네. 인간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연설이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한테 밀리는 건 그냥 누가 봐도 다 아는 네.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성의 없게 준비를 해오더라고요. 아, 그냥 그렇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강원도에서 고기 구워 먹었는데 맞죠, 고기는 맞죠. 참 맛있었습니다. 이딴 소리를 네. 하고 앉았고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이재명은 해도 그 데미지를 거의 안 받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그쵸. 그리고 진짜 그 당시에 많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투표하고 연설 듣는 게 뭐 있냐. 아니 그 시스템이 좋으면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죠. 예? 연설하고 그다음에 투표하고 더 웃긴 투표하고 거는 연설하고 그 국민 면접 없앤 거는 왜 없앴는지 설명도 없어. 진짜 정말 그 자. 왜 없앴는지 뭐 그럴듯한 이야기가 없어. 그냥 아예 없어 그냥. 자, 국민 면접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코로나 때문에 경선이 이제 연기되냐 마냐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경선 연기 안 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 당에서 이상민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통영열 당대표 뭐 얘기했냐면 경선을 연기를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에 많이 못 모이니까 이런 걸 많이 하겠다. 네. 이런 행사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관심을 갖게끔 하겠다. 그래서 선거의 주인공은 국민이다. 국민이 직접 면접관이 되어 민주당 후보들의 자질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민주당 경선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 면접을 2주 동안 하겠다. 그러니까 회심의 핵심 컨텐츠였던 거죠. 이번 회심의 경선에. 핵심 컨텐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낙연 1위 박수 한번 칩시다. 진짜 근데- 이낙연 1위 그리고 이재명 순위권 박 3등도 못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없어져. 그냥 없어져. 그냥 없어져.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하냐면요. 성의 없이 이야기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맞아. 국민 경선 안 합니다. 내부 사정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내부 사정입니다. 진짜. 아, 빡치지 말아야지. 1년 전 일인데 왜 빡쳐? 빡 안 칠래. 야. 자, 그러면서 이 기조에 따라서 경선이 연기가 된 겁니다. 예, 이낙연이 스포트 치고 올라오고 1위를 하니까 그렇구나. 연기를 시킨 거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더 뭔가 그 조직을 만들고 뭔가 다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아니라 이재명 선대위인 거죠. 이재명 선대위죠. 네. 자, 그리고 정말 또 어이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TV 토론이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TV 토론 점점 줄어드는 것도 별 이유가 없었어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 TV 토론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5번 했어요. 5번. 그게 말이 되나요? 5번. 그게 말이 5번. 됩니까, 진짜? 왜 5번이냐면요. 4번을 취소했어요. 네. 4번 취소. 그러니까 총 9번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9번도 적어요. 9번도 적죠. 왜냐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TV 경선 토론 11번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번 했고 9번 했는데 4번 날렸는데 7월 19일 토론 날렸고요. 7월 22일 토론 날렸고요. 9월 16일 토론 날렸고요. 무엇보다도 10월 8일 마지막 토론에도 날렸는데 자, 7월 19일, 7월 22일, 9월 16일은 왜 토론을 취소했냐면 코로나 핑계를 댔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어떻게 됐냐? 7월 19일, 7월 22일 이때 토론회가 2번이 있었고 이게 첫 번째 토론이었는데 국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토론 안 돼. 아니 국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왜 TV 토론을 왜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확진자 나왔어도 칸막이 치거나 줌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TV 토론 취소합니다. 근데 바로 이 시기가 7월 4일 국민면접에서 이낙연 후보 1위 했잖아요. 그 7월 15일 날 바로 경선 5주 연기 발표하거든요. 이낙연 후보의 콘텐츠가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상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TV 토론 2번을 확 날려버려요. 그러고 보면은요. 그 이재명이 연설 못 하니까 연설이 변수가 안 되도록 투표 후에 하고 그리고 국민 면접에서 1위 하니까. 순위 순위권방. 처지니까 하다가 말고 TV 토론 하니까 사고 많이 쳤잖아. TV 토론에서 그러니까 빼버리고. 네. 자, 그리고 9월 16일 토론은 이제 광주 광역권 토론이었는데 이게 또 중요한 시점인데 일단은 광주입니다. 네. 호남이죠. 이낙연 후보로서는 굉장히 힘을 쏟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1승도 거뒀어요. 천 같은 1승을 거두었는데 맞다. 경선 연기하면서 광주 경선은요. 추석에다 껴놨어. 추석에다 껴놨어. 기억나시죠? 아니 세상에 추석 때 경선하는 게 어디 있어? 지역 유세 경선. 그래가지고 진짜 꼼꼼하게도 계산했네. 진짜. 그러면은 추석 때 그러면은 가장 데미지 받는 거는 특히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지지자분들 40대 50대 교양 있는 여성분들 진짜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추석 때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남자들도 네. 바쁘긴 하지만 당연히 근데 여자분들 더 많이 바쁜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분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면 거기서 질 것 같으니까 거기서 나온 표차를 줄이려고 한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이죠. 어쨌든 우리가 또 신승 거뒀고요. 9월 16일 토론회도 MBC 광주 MBC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핑계로 날립니다. 날린데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이재명 떡볶이 먹방 황교익 네네. 사태로 불거지는 때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이걸 한다 그러면 아니 이거 2000 화재 때 왜 떡볶이 먹방을 했습니까? 질문이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황교익 왜 이거 이런 식으로 저기 관광공사 사장 내정했습니까? 나올 것 같으니까 날린 거죠. 만약에 나왔으면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가 됐을 것인데 이것도 되게 웃겨. 광주 MBC 확진자가 나왔어. 그러면 광주 MBC에서 안 하면 되잖아. 근데 뭐 방송국 섭외가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유튜브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아니 그 좋은 다스베이더도 있고 그 좋은 EJ도 있고 거기 가서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아니 여기서 하던가 여기 5명 들어와. 이미 이재명은 민주당의 그 이너서클의 네. 대선 후보였고 대선 후보가 야 나 오늘 토론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가지고 내부 사정입니다. 방송국이 안 잡혔어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냥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10월 8일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모든 언론들이 마지막 토론회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마지막 토론회에서 진짜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 왜냐하면 10월 10일이 이제 마지막 네. 경선이니까 슈퍼위크 서울. 그런데 이것도 토론회도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방송국 섭외가 제대로 안 됐다. 아니 대한민국 여당의 TV 토론회면 이건 진짜
왜냐하면 이미 3번의 토론회를 코로나 핑계로 날렸잖아. 네. 그러니까 또 코로나 핑계를 못 대니까 음. 방송국 사정으로 취소가 됐다는데 아니 그러면 그 방송 말고 딴 데 없어? 그리고 그 어떤 방송국이라도 아니 저기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라면 밀어버리고 해주겠지. 그리고 이때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유튜브로라도 합시다. 유튜브로 그렇죠. 못할 게 네. 뭡니까 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유튜브로 할 수가 없죠. 방송국 사정이 있는데. 야. 이렇게 해서 네. 1위를 못하면 그게 병신이죠. 진짜 정말. 이렇게 판 깔아놓고 네. 조작해서 하면은 누구는 1위 못해요. 네. 이거 연루된 사람들 분명히 언젠가 죗값을 치를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바로 그리고 이 10월 8일이 또 중요한 시점인 게 대장동이 불붙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대장동이 불붙던 시점이었는데 자 보세요. 이거 하나의 추론입니다. 7월 초에 이낙연 후보가 국민 면접에서 1위 했습니다. 그러자 경선을 5주 연기하면서 그 주에서 그 다음 주에 있었던 그 첫 번째 TV 토론, 두 번째 TV 토론 날려버렸고요. 9월 16일 토론 광주 호남 권역 이낙연 후보에게 가장 유력한 지역이죠. 자 여기서 지역 경선을 추석에다 집어넣어버리고요. 네. 추석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MBC에서 확진자 나왔다는 이유로 토론에 날리는데 근데 이 시기가 바로 황교익 논란, 자격 없는 사람 지명 논란 그리고 떡볶이 먹방이 다시 끄집어 나오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10월 8일 이 시기에는 대장정이 불붙던 시기고요. 트리플 크라운이네. 이게 하나의 추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땠을까요? 국민은 어떻게 했어요? 국민의힘은요 쪽팔립니다. 예비 후보 토론회만 6번, 네. 본경선 10회했습니다. 토탈 16회. 그리고 이때는요 윤석열이 토론하기 싫다고 계속 도망다니던 시기예요. 네. 기억나시죠? 윤석열이 왕자 논란에 이재명이랑 똑같아. 뭐 논란 나오고 여기 새기고 나오고 홍준표한테 발리고 헛소리하고 다리 쩍벌에 계속 윤석열이 이제 공격당하던 본인의 잘못이 있어서 하던 시기니까 토론회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예비 토론 6번 하고 본경선 10회 했습니다. 꽉꽉 채워서 다 했어요. 그래요. 윤석열이 주도하고 윤석열파가 가장 컸지만 국힘에서도 윤석열 마음대로 하기에는 왜 마음대로 못했을까? 왜냐면은 국힘도 나름 시스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민주당은 시스템이 없어졌어. 없어졌죠. 민주당 자랑거리가 뭐 있어 사실 시스템 정당이라고밖에 더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 개혁 혁신의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네. 시스템이 없어졌어요. 왜? 막사내 때문에 음. 없어졌어. 이런 민주당을 어떻게 지지해?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TV 토론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장 토론을 하자. 네. 1대1로 맞붙자. 어차피 명락대전인데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명락대전 시원하게 한번 붙자. 그래서 그래야지 컨벤션 효과가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한번 거야. 시원하게 싸워서 진짜 분석 누가 하고. 잘못이 있고 누가 저기인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끝내 그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양자 끝장 토론 3번 했습니다. 부럽다. 원희룡 대 유승민, 홍준표 대 윤석열, 유승민 대 윤석열, 원희룡 대 홍준표, 원희룡 대 윤석열, 유승민 대 홍준표 3번 했는데 이게 2명씩 한 번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6번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힘은요 경선 토론회를 13번 한 거예요. 그리고 6번, 19번 한 겁니다. 19번. 우리는 5번. 4배 차이나, 4배 차이나. 이게 경선 기간만 딱 민주당과 국힘당을 놓고 보면은 이거 당명 빼고 사람한테 이 지문을 읽어준다고 칩시다. 국민들한테. 그럼 어느 당이 정상적인 당 같습니까? 그러면은 100대 0이죠. 100대 0이죠. 100대 0이죠. 이 당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이거 혹시 녹색당 얘기예요? 녹색당도 이렇게는 안 하죠. 녹색당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 뭐 무슨 어떤 정당이든 간에 예. 봐요. 1차 마스 토론, 2차 마스 토론, 3차 마스 토론. 거기서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홍준표 하면서 시원하게 들이박았습니다. 아주 진짜 치열하게 싸우고 아니 뭐 국민의힘 지지자라서 다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대로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진짜 이거 과정을 다 이렇게 조망을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냥 도망만 다녔네. 도망만 다녔죠. 도망만 다녔어요. 예.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있습니다. 바로 심판장 송영길의 노골적 경선 갭. 이거 진짜 정말 윤갑일 소장님이 우리 방송도 몇 번 얘기했는데
뭐 문파들은 시끄럽고 뭐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뭐 도움이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당 대표가 나서 시그널을 줬는데 경선 시작할 때쯤에 무슨 소리까지 했냐면은 기본소득 재원은 내가 마련하겠다 이러고 다녔어요. 저렇게 노골적인 얘기를 한다고? 저렇게 노골적인 얘기는 효과도 없을 것 같아. 심지어 네. 칠뜨기처럼 보여. 칠뜨기처럼.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준석 대표랑 합의했어요. 네. 이게 뭐 누구에 대한 시그널이 되겠습니까? 계속 이런 세상 이건 제가 송영길 편에서 따로 할 거예요. 따로 할 건데 제가 왜냐하면은 원래 원고 정리를 하다가 송영길 편까지 정리를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진짜로 왜냐면은 이 송영길 편을 이야기하려면 결국 4.4.5입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4.4.5입 때문에 제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시위를 했어요. 여의도 박수회. 나 진짜 또 혈압 오르네. 근데 너무 열받지 마세요. 저기 오늘 뉴스를 오면서 봤거든요. 이정근 이번에 네. 수사에 송영길 이름이 나온다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검찰에 가서 얘기 많이 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왜 살았을까? 예. 대가리까지 깨져가면서 왜 그랬을까? 네. 내가 내 때문인가?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와 지도부의 경선 문란 행위 그리고 4.4.5입 관련해서는 제가 요거 버전 그 시리즈 2탈 동안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해서 그땐 나 부르지 마.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 감정이 나 요즘 방송하면서 감정이 별로 안 하려고 하거든. 쿨하고 시크하게 하고 있는데 너랑 하니까 방송이 너무 핫해진다. 아니요. 한 달 후에 다시 봐요.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이런 작업이 진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모든 정부의 총합은 유튜브에서 이제 결합이 되는 건데 이낙연 후보 전 총리님에 대한 온갖 마타도 각종 잘못된 뉴스들도 인터넷에 수십만 개,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남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해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지난 경선이 엉망진창이었던 것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걸 보면은 제가 얼마 전 트위터에도 올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유튜브 댓글창에 개딸 양아들이 와서 똥파리 아직까지 방송하고 있네 라고 맨날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팩트로는 반박을 못해. 사실 팩트는. 내가 저기 6년 동안 내가 사실관계를 틀렸다 혹은 옳고 그름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댓글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걔는 멸칭 말고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아니 충분히 이해해. 개딸과 양아분들도 이 방송 보고 한번 보세요. 토론을 확진자 한 명 나왔다고 대선 후보 토론을 4번이나 날려버리고 그 상태에서 추석 때 경선 일정 잡고 번호가 세상에 02384에 뭐 8888 7878 그러니까 그럼 이게 한 5개 했으니까 번호가 한 30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온라인 투표에 왜 칸막이를 둬? 이것도 더 웃겨 진짜. 아니 온라인 투표 하루 더 하면 아니면 못한 사람들 또 하라고 하면은 뭐 돈 들어? 얼마 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엉망진창되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오크밸리 가서 또 한번 투표하세요. 저기 원주 시청에서 대중교통으로 3시간 30분 걸린 데 가서 투표하시라고요. 당신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 못하지. 개딸들 팩트로 고문하지 마. 팩트가 아픈 거야. 우리가 수많은 멸칭에도 안 네. 아픈 이유는 타격감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팩트에만 아프거든. 근데 쟤도 또 팩트에 아프단 말이야. 그만 때려. 알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사람을 때리면 되나? 자 오늘 이렇게 방송 준비해봤는데요. 네. 예, 전반부는 윤갑희 소장님, 또 후반부는 저와 또 윤갑희 소장님 또 이런저런 말씀해주셔서 같이 제가 조금 더 힘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시간 앞으로 좀 종종 가져볼까 합니다. 네, 6개월 한번 6개월에 한 번은 좀 만나야 될것 그렇고요. 같아요. 네, 그래도 한 달에 2번씩 합시다. 그럼 네가 면목동으로 와. 면목동 거기 근데 이 좋은 스튜디오를 앞두고서 왜 거기 이렇게 거기 먹방할 때 한번 합시다. 쿡방할 때. 그래요. 네. 진짜 조만간 쿡방 한번 할게요. 나 쿡방 하면은 옛날에 내가 아니다. 그럼 나도 준비를 해야지. 넌 그냥 먹기만 해. 네가 무슨 요리를 손 다쳐요. 손 다쳐. 나 진짜 정말 수육은 맛있었어. 알지 않나 뭐. 야, 진짜 내가 밥해서 계란 계란말이까지 해서 반찬 찌개랑 해서 놓으면은 진짜 쓱 와가지고 밥 한 10분 만에 먹고 맛있긴 한데 이거 하는데 1시간 걸리는데 먹는데 5분 걸리네 하면서 담배 피러 나가던 양반이. 옛날엔 그랬지. 옛날엔 근데 진짜 음식을 한다는 게 특히 중년 남성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줄 몰랐어 진짜. 왜냐면 음식을 하면은 만드는 사람의 수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들어. 그리고 그게 또 뭘 저기 하냐면은 내가 몰랐던 상황과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냉장고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치. 반찬 그치. 엄마는 맛있다면 자꾸 많이 해줘. 그치. 진짜 철없어. 밥상 앞에서 하는 소리 하나하나가 다 철없어. 그러니까 사람 됐네. 진짜. 와, 육아비 사람 됐어. 그리고 무조건 맛있다고 하는 말도 난 듣기 싫더라고요. 이게 좀 뭘 고춧가루를 좀 덜 넣었으면 좋겠네. 이런 이렇게 뼈 아픈 조언 듣는 게 더 좋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윤가피 소장님 쿡방 한번 면목동 스튜디오에서 하고 조만간 송영길 당대표의 민주당 경선 문란 행위에 네. 대해서 또 한번 방송 또 준비하고 이 채팅창 보니까 말이죠.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네. 송영길 뭐 프랑스 간다 이렇게 막 불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인터폴 뭐 수사 협조 공조 그 나중에 잡혀 들어오면은 네.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송영길 같은 그 학추리가 음. 가가지고 계속 뭐 김성태처럼 잘 도망다닐 수 있겠어요? 요리조리 가다가 망신 당해가지고 잡혀 머리 붕대 감고 네. 휠체어 타고 예쁘잖아요 그림이. 음.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프랑스 빨리 가. 좋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채팅창 그리고 또 댓글 하나 올려주시면요, 여러분들의 의견 또 다 취합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딩 영상은요, 바로 10월 10일 그날의 기록 이낙연 TV에 올라 있는 그 영상 다시 한번 틀어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하다. 네, 저는 지금까지 훈훈한 프로스 훈프로 윤가피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서울 지역 선거인단 수 또 53이네. 이낙연이 15만. 근데 최종을 모르겠어 최종. 누적 선거인단 수, 표자수, 투표율 말씀드리겠습니다. 145만 9,992명입니다. 표 1번 이재명, 누적 득표율 함께 손을 다 줍죠. 하나 둘셋 넷. 장다바이 장자 자자자자 왼발. 여러분 4분만 쉬겠습니다. 14분 알겠죠? 네. 민주당을 지키려는 자 그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끝까지 앞으로 전진합시다. 새로운 시대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 길은 늘 험하고 좁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모든 난관을 돌파하며 시대를 되찾아왔습니다.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정권 재창출의 위기입니다.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당당한 후보를 내야 합니다. 국민 앞에 당당한 후보, 상식 앞에 당당한 후보, 정의 앞에 당당한 후보, 야당보다 더 당당한 후보를 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엄격하고 우리 안의 원정주의와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뒤에 여기 봐. 득표율 50.29%. 저의 마음은 정리된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으로